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83,000달러 플러스 4.5%, 78,000달러가 내려갔다가 반등. 이더리움 플러스 2.9%, 2,000달러는 여전히 못 돌파하고 있고, 리플 플러스 5%, 솔라나 도지 전체 코인들 약간씩 반등은 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하락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코인하고 같이 인플레이션율 발표 기대감에 혹시나 낮게 나오면서 3월 20일 FOMC 금리나 연준위원들 점도표 잘 나오진 않을까 하는 거죠.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는 걸로 코인 쇼청산 정도의 움직임이고, 하락이 여기서 완전히 종료되었다 볼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 59.1%로 2월 58.9%보다 더 높게 신고점 갱신을 했고요. 비트코인 빠지니까 알트코인 하락폭이 훨씬 더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1년부터 전체 코인 시장 대변해주던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여기 면적 태도와 비슷해질 정도로 점차 작아지고 있고요. 작년 창풍자후 미국에 강제 소환하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부터 새로운 호재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비중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만든 레이어 2코인 또한 가격 하락 속도는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다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 고점이 2019년 여기 금리 인하할 때였는데 당시 65% 고점까지 상승을 했었고, 비트코인 상승으로 올랐던 게 아니라 19년 6월 13,000달러 고점 여기 구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 고점 찍고 내릴 때 알트코인 더 많이 빠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급격히 올랐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 19년 여기 당시 고점 찍었다는 것은 알트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축소된 걸로 최근 이더리움 시가총액 작아지는 것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70%면 알트코인 전체가 비트코인의 절반도 안 되는 30% 수준이었고요. 2021년 불장만 해도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30%, 알트는 70%로 상승이 컸습니다. 2019년 8월 여기 구간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한 다음에는 비트코인 도미너스 다시 내리면서 알트장 온화했지만 코로나 터지고 비트코인도 쭉 빠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너스 재차 하락을 했었고요. 그런 다음 점차 비트코인, 알트코인 같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2021년 40% 아래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내려야지 본격 알트 불장이라 할 수 있는데, 알트 투자자들은 트럼프 정권 들어가면서 약간의 기대감도 있지만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재차 충격 나왔을 때 추가 매수보다는 매도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비트코인도 연준의 금리 동결, 나스닥 폭락에 대비했을 때는 절대 8만 달러도 안전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리플이 그나마 버텼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59% 유지하는 거지, 리플 제외한 알트코인은 고점 대비해서 이미 마이너스 70% 하락폭이 큽니다. 마이너스 70% 코인 투자자들 손실이 클 경우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해탈의 단계다. 멍하게 파란색 불나고 있는 업비트 포트폴리오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젠간 오르겠지, 지금 매도해도 의미 없다, 이런 생각 대부분인데, 이러다가 비트코인 도미너스 더 올라가면 마이너스 90%까지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리플하고 솔라나 메인 코인들 아직까지 큰 하락 시작도 안 됐습니다. 코인은 마이너스 30% 되었을 때 빠르게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현금만 할 건지 아니면 50%만 코인 보유할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홀딩을 할 수 있지만 알트코인이 마이너스 70%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시장 방향성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하락에 마이너스 70% 이상 손실 크신 분들은 반드시 혼자 투자해서는 안 된다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하락, 인간지포인 징크레이머 새벽 동안 트위터 올렸습니다. 비강론에도 시장 떠나지 마라, 보유하고 있는 코인 무조건 홀딩해라. 최근 중경투 유튜브에 악플 남기는 전문 악플러들과 비슷한 징크레이머 발언을 하고 있고요. 리플이 기술력 좋아서 더 이상 안 빠질 것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등 기업도 빠지고 있는데 리플은 무조건 홀딩해라면서 징크레이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크레이머 올해 1월 비트코인 10만 달러 최고점에서도 저평가 기회다, 지금이 매수 기회라면서 완전히 시장 방향성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서도 비트코인 6만 달러 하락하고 있는데 돈이 암호화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코인 다 팔아야 된다. 비트코인이 당시 9월에 저점 찍고 6만 달러 서서히 반등 오기 시작한 구간인데, 이때 홀딩만 했어도 순식간에 10만 달러 40% 이상 수익을 가져갔었죠. 거기에 2024년 4월에도 보면 6만 9천 달러 장기 횡보하는 구간인데도 징크레이머는 비트코인 매도 주문 나왔다, 코인 보유하면 안 된다, 정반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
투자자들 2년 연속 지속된 비트코인 상승으로 매도보다는 무조건 홀딩해야 된다, 여기서 더 팔면 다음 반등에 못 먹는다, 이런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2년간 제대로 된 하락도 없었고 지속된 상승에 저점에서 못 샀던 투자자들 포모에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때문에 3월 업비트 투자자들 비트코인 전망을 보며 9만 달러 회복할 것이다가 27%로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롱 포지션 청산되면서 가격 떨어질 때도 롱 잡으면서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거기에 24%도 10% 미만 상승이다, 19.9%도 20% 상승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긍정론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7만 달러대 진입할 것이다, 6만 달러 폭 나올 것이다, 6% 3%로 폭락은 했지만 긍정론이 팽배하다는 점 알 수 있고요. 코인 공포 탐욕 지수도 보면 20포인트 최저점까지 내려는 갔지만 2024년 9월에도 투심이 완전 박살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빠르게 V자 반등 올 거라면서 홀딩하고 있는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 크레이머 무조건 코인 홀딩해야 된다, 더 이상 안 판다에 이어서 가장 대표적인 코인 인간 지표인 마이클 세일러는 포브스의 2월 최고점에서 표지 모델되고 장펑자오 2018년 FTX 샘뱅크머 21년과 함께 코인 시장 버블의 최정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브스나 짐 크레이머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 온다 볼 수 없지만 이분들은 시장의 분위기,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청률 올라가고 마이클 스트래티지 주식도 사주기 때문에 하락 올 때마다 하락 여기서 멈출 것이다, 무조건 홀딩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피 같은 우리 투자 자금을 이런 분 이야기 듣고 매수하고 홀딩했다가는 추가 하락의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진 크레이머 이번 발언으로 해서 좀 더 확실해졌다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클 셀러 지난 영상에서 줄곧 이야기 들었지만 작년 11월 8만 달러 9만 달러에 10만 개 이상 매수하고 현재는 그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서 비트코인 매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코인 상승하려면 나스닥이 V자 반등해주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줘야 되는데 나스닥 새벽장에도 마이너스 0.2% 약간 하락 오면서 전체 시장 긍정적이지 않았고요. 테슬라 플러스 3% 약간 반등 왔지만 마이너스 15% 하락 이후 반등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8% 이상 반등 온다면 기대감도 크지만 현재로서는 횡보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무엇보다 새벽 동안 트럼프 캐나다 새로운 총리하고 강대강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새롭게 총리가 선정되었는데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성공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관세 전쟁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 관세 보복에 재보복하면서 철강을 관세 50% 인상하고 캐나다 이번에 임명된 총리는 전 영란은의 총재 출신인데 이공계 엔지니어보다는 금융 협상을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시간 끌다가 협상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트럼프 우크라이나 4일 만에 항복 받아낸 것과 비슷하게 캐나다 멕시코도 항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캐나다 총리 임기 시작한 지 한 달 안 됐고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금리 인하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시장을 리스크 만들고 주가 떨어뜨려야지 연준이 여기서 금리 동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못하고요. 무엇보다 나스닥이 2018년 12월처럼 마이너스 30% 대폭락해버리며 연준도 깜짝 놀라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트럼프 당선 전 4.8%까지 올랐다가 4.2%로 빠르게 관세 전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선행지표로 10년물 국채금리 내려오고 연준도 빠르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집니다. 그리고 새벽 동안 리플 트랭클린 텀플턴에서 ETF 신청했다 소식 나오고 약간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리플 120선 아래 위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120선 돌파는 쉽지 않고 혹시나 3829 구간 2400 구간 두드리기 시작하면 2000원 아래 1800원 1500원 또 순식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차트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댓글에서 리플만 왜 계속 공격하나 이야기도 주시는데 전문적인 악플러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 시청자들은 선량한 투자자다, 중경투 믿고 4년 5년 함께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량한 중경투 가족들이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리플의 120선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도 나스닥 따라서 더 떨어질 수 있다 경고를 드리는 거고요. 현금 비중 50% 반드시 들고 있고 비트코인 비중이 30%로 확실히 커야 됩니다. 리플도 어느 정도 하락 이후 반등은 오겠지만 가장 먼저 반등 오는 것은 비트코인이고 리플도 비트코인 따라서 반등은 오겠지만 약한 반등 정도로 추가 하락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비트코인 스스로도 10만 달러 돌파하기 쉽지 않은데 리플까지 자금이 분산되는 것을 세력들 원치 않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